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찬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에 달라지는 소셜 시큐리티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은퇴하신 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5년에 소셜 시큐리티 혜택이 2.5% 인상됩니다. 이건 물가가 올라가는 것에 맞춰서 혜택도 같이 올려주는 건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콜라라는 것입니다. 이 콜라는 코스트 오브 리빙 어저스트먼트의 약자인데요. 아시다시피 물가가 매년 조금씩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생활비도 더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매년 물가 인상폭을 고려해서 소셜 시큐리티를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월 1927달러를 받고 계신 분이라면 2025년부터는 월 1976달러로 약 50달러 정도 더 받으시게 됩니다. 1년을 따지면 약 600달러 정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콜라는 매년 물가 상승에 맞춰서 조정되어서 물가 상승에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인 것입니다.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은 개인의 소득 이력이라든지 은퇴 시점 그리고 풀 리타이먼트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각 개인이 받을 혜택을 정확히 알고 싶다면은 소셜 시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인 사회보장국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마이 소셜 시큐리티 매뉴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미 은퇴를 하셔서 소셜 시큐리티를 받고 계신 분이나 또는 앞으로 소셜 시큐리티를 신청하실 분들은 마이 소셜 시큐리티에 들어가셔서 어카운트를 오픈해 두시면 소셜 시큐리티와 관련된 정보를 아주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오픈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는 소셜 시큐리티 텍스와 관련된 과세 소득 한도의 변경입니다. 아시다시피 일해서 버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셜 시큐리티 텍스가 부과되는데요. 이 과세 대상 금액에 상한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셜 시큐리티 텍스가 부과되는 소득 상한선이 2024년엔 16만 8,600달러에서 2025년엔 17만 6,100달러로 증가합니다. 이 한도는 연급여 또는 순사업 소득이 17만 6,100달러 이상 버는 소득자에게 해당이 되겠는데요. 이 금액 이하는 근로소득 전체에 대해서 소셜 시큐리티 텍스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이 한도 금액의 의미는 이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셜 시큐리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메디케어 텍스는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소득에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추가 메디케어 세금 에디셔널 메디컬 텍스 1.45%가 적용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숫자로 설명드리게 되면 연소득이 18만 달러인 근로자의 경우에 2024년에는 16만 8,600달러까지만 소셜 시큐리티 세금이 부과되었지만 2025년은 17만 6,100달러까지 세금이 부과가 되게 됩니다. 초과 소득인 3,900달러에 대해서는 소셜 시큐리티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초과된 금액을 포함한 전체 18만 달러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메디케어 텍스가 부과된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풀 리타이먼트 에이지를 기준으로 신청 시기에 따라서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데 이것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이해입니다. 풀 리타이먼트 에이지가 되기 전에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신청해서 받고 계시다면 소득이 있을 경우에 받고 계신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소득 제한이 2025년에 약간 상향 조정되는데요. 첫째는 이제 풀 리타이먼트 에이지에 도달하기 전이라면 2025년에는 연소득 23,400달러까지는 혜택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도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23,4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2달러마다 1달러씩 혜택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25,400달러를 벌었다면 2,000달러를 초과한 셈이고 초과 금액의 절반인 1,000달러가 받으시는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에서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풀 리타이먼트 에이지에 도달하는 해에는 해당 해에 소득 한도 금액이 높아져서 62,160달러까지 벌어도
베네핏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만약 풀 리타이먼트 에이지가 된 해에 이 한도 금액을 초과했다면 초과한 금액의 3달러마다 1달러씩 혜택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63,160달러를 벌었다면 1,000달러를 초과한 셈이고 초과 금액의 3분의 1인 약 333달러가 혜택에서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풀 리타이먼트 에이지가 넘어섰다면 소득 제한이 사라지게 되어서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소셜 시큐리티에서 풀 리타이먼트 에이지는 혜택을 100%로 받을 수 있는 나이를 뜻합니다. 이것은 태어난 해에 따라서 시기가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24년에 65세가 된 1959년생의 풀 리타이먼트 에이지는 66세 10개월이 되어야 합니다. 풀 리타이먼트 에이지는 처음 소셜 시큐리티가 도입되었을 때, 그러니까 1935년이죠. 1935년에는 65세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더 오래 일하게 되면서 소셜 시큐리티 기금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1983년에 풀 리타이먼트 에이지를 단계적으로 높이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1937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여전히 65세의 풀 리타이먼트 에이지를 맞춰졌습니다. 이후 출생자들은 매년 조금씩 풀 리타이먼트 에이지가 높아지기 시작했는데요. 1955년에서 196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의 경우에는 1년에 2개월씩 증가하는 방식으로 풀 리타이먼트 에이지가 조정되게 됩니다. 풀 리타이먼트 에이지가 중요한 이유는 첫째는 혜택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1959년생이고 66세의 혜택을 신청한다면 혜택은 100%보다 약 7% 적게 지급됩니다. 그렇지만 66세에 10개월까지 기다린다면 혜택을 100%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70세까지 청구를 미룬다면 혜택은 매년 8%씩 증가해서 24% 많아지게 됩니다.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받기 위해서는 평생 40점의 크레딧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죠. 네, 1년에 최대 4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최소 10년은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025년에는 1점의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소득이 1,810달러로 증가합니다. 1년에 최대 4점을 얻으려면 7,240달러의 소득이 필요하게 된다는 얘기죠. 2025년 소셜 시큐리티에서 이루어질 변화는 이미 법적으로 결정된 사항들이고 수혜자들의 혜택을 인플레이션과 경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에 미칠 영향은 아직 불확실하고 재정적 안정성과 혜택 수준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는 첫 해인 2025년에 어떤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소셜 시큐리티의 주요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소셜 시큐리티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